박영훈 구단과 강동윤 구단의 결승 3번기 최종국입니다.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박정상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선수의 매치 만만치가 않습니다. 결국 파이널 매치까지 가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두 선수가 모두 100번으로 한 판씩 나눠 가졌고 2국에서 박영훈 선수가 1국에 복수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단 한 판으로 3억 원의 주인이 가려지게 되었습니다. 네, 참 형세 판단이 돋보이는 한 판이었는데요. 과연 오늘 LG배 20번째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결승 최종국, 먼저 대회 정보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LG배 조선일보 기왕전은 조선일보가 주최하고 한국기원이 주관하며 LG가 협찬합니다. 우승 상금은 3억 원. 네, 승부에 있어서 다른 대회와 가장 다른 점, 그래서 두 선수가 가장 좀 염려해야 되는 점이 40초 초읽기라는 점인데요. 네. 각자 3시간이 주어지다가 초읽기에 몰렸을 때 1분이 아닌 40초라서 두 선수 모두 1국과 2국에서 약간 흔들리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네, 점심 휴식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대국 많이 지쳐 있을 텐데요. 네. 박영훈 구단과 강동윤 구단. 두 선수 일단 상대 전적이 눈에 들어오죠. 9승 9패로 지금까지 팽팽하고요. 네. 박영훈 구단은 9년 만에, 강도현 구단은 7년 만에 세계대 우승에 도전하기 때문에 이 한 판에 두 선수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네, 오늘 최종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도를 가리게 되는데 앞서 박정상 구단이 얘기했다시피 결승 1, 2국 모두 백을진 쪽에서 승리를 거뒀거든요. 네. 그런데 3국 돌가리기 결과 아주 흥미로운 그런 결과가 나왔죠. 강동윤 선수가 선택권을 갖게 되었는데 네. 흑을 선택을 했습니다. 서로 1국과 2국에서 100번으로 승리를 거둔 상황에서 흑을 선택했다는 것은 강동윤 선수가 3국에 어떤 포석을 준비했다는 것을 뜻하고 그 포석이 무엇인지 참 궁금해집니다. 네, 대국은 오전 9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강동윤 구단과 박영훈 구단의 결승 최종국,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LG배 결승전. 2018 동계올림픽이 열릴 예정인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국장에 입장하는 강동윤 구단, 살짝 미소를 보여줬는데요. 자, 이어서 박영훈 구단도 입장을 했고요. 강동윤 구단 시작부터 아주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자, 박영훈 구단과 강동윤 구단, 현재 스코어 1대1, 마지막 대국입니다. 지난 19회 LG배에서도 형제 대결이 되었고 당시에 박정환 구단과 김지석 구단이 결승에서 만나 마지막 최종국까지 갔었죠. 당시에는 박정환 구단이 2대1로 우승컵을 들어올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강동윤 구단이 대국장에 입장하자마자 이제 관계자들한테 혹시 커피가 없냐라는 질문을 했다던데요. 네. 사실 강동윤 구단보다는 박영훈 구단이 더 커피를 좋아하는 그런 선수인데 네. 강동윤 구단도 글쎄요. 저는 사실 강동윤 구단이 그렇게 커피를 대국 중에 맛있는 모습 많이 보진 못했습니다만 약간 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했겠죠. 마셔도 좀 달달한 거를 즐겨 마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장시간 대국을 하다 보면 게다가 오전 9시에 시작을 해서 점심시간 없이 쭉 진행이 되다 보면 두 선수가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해 좀 당이 보충이 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강동윤 구단이 준비한 포석. 평범한 포석이네요. 가장 평범한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어디 한쪽으로 걸쳐가기보다는 자신의 귀를 굳혀뒀고요. 지금 이렇게 두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이 강도현 구단이 특별한 포석을 준비했기 때문에 흑번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네. 원래 강도현 구단이 흑번을 좀 선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LG배에서도 흑을 쥐고 재미를 많이 봤었죠. 네, 준결승에서 스웨이 구단을 격파할 때에도 흑번으로 승리를 거두었고요. 8강에서 이 커제 구단을 격파할 때 100번으로 승리를 거두긴 했는데 내가 돌을 맞췄다면 나는 흑을 선택하려고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대가 100번 필승의 커제인데도 말이죠.
그만큼 강동윤 구단이 덤이 6집 반이라면 흙에 자신이 있다라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뭐 선수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최근엔 갈수록 100을 선호하는 기사들이 더 많아지는 경향인데 강동윤 구단은 흑번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겠지만 좀 예전의 인식은 흙을 선호하는 기사들은 좀 공격적이고 전투적인 성향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하게 되거든요. 네. 아무래도 흑번일 때에는 뭐 초반에 미니 중국식이라든가 혹은 중국식 이런 상대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적극적인 포석을 들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주도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100번을 선호하는 기사들이 많아진 것은 그 대변화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이제 정답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그러면서 흑번일 때 주도권을 쥐고 판을 이끌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인식이 지금은 팽배하죠. 현재 좀 전투적인 성향의 기풍이라고 한다면 이세돌, 최철한, 김지석 이런 기사들을 떠올릴 것 같은데요. 이 기사들이라면은 어느 쪽을 더 선호하나요? 제가 그 기사들에게 직접 물어보진 않았습니다만 최철한 구단은 그래도 원래 흑번을 좋아했고요. 나머지 기사들은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입니다. 강동윤 구단이 상변을 벌리는 데 있어서 뭐 아예 없는 수는 아닙니다만 자주 볼 수 없었던 눈목자 벌림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한 칸 높게 협공을 하네요. 네. 좀 더 판을 두텁게 이끌겠다는 뜻이고요. 확실히 이런 수법을 보면 과거에 이 선실리 후타게만을 선호하던 강동윤 구단 기풍이 좀 변했습니다. 자, 오늘 강동윤 구단이 흙을 주고 준비한 포석. 상변에서부터 좀 준비가 된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떤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 수가 조금 독특하죠. 보통이라면 이렇게 날일자로 달리는 수와 이렇게 벌리는 수가 무난합니다. 네. 실전은 이쪽으로 두었는데 이 수가 잘 쓰이지 않는 이유는 뭐 실전처럼 백이 이쪽에서 걸칠 수도 있지만 안쪽에서 걸쳤을 때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흑돌이 이곳에 있다면 붙이고 넣을 때 이렇게 한 칸을 띄어서 백이 벌릴 자리가 마땅치 않죠. 네. 그런데 실전처럼 이곳에 있다면 백의 두 칸 벌림이 제격입니다. 게다가 다음에 이제 흙의 아래쪽을 저공 비행해서 오히려 두 점을 공격하는 그런 수도 엿보고 있고 그래서 이 수는 잘 쓰이진 않습니다. 만약 백이 이쪽을 걸쳤다면 강동윤 구단도 이 붙이는 수가 아닌 이 위쪽 붙이는 수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과거에 10대 시절에 이창호 구단이 즐겨 사용하던 정석이죠. 네, 이렇게 진행을 시키고 그 다음에 뭐 백이 이쪽을 지키면 흑도 이곳을 벌리는 정도의 진행 예상됩니다. 뭐 이 장면에서는 백도 여러 가지 수는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붙이는 수도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고 네. 여러 가지 수법은 있는데 실전에 박영훈 구단은 이렇게 걸친다면 흑이 붙이고 맞고 급전으로 진행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인 그런 작전으로 이쪽을 걸쳐갔고요. 네. 이제 이곳을 협공을 갔습니다. 한 칸 높은 협공은 어떨까요? 한 칸 높은 협공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이제 여기를 3-3을 들어왔을 때 네, 실전에서도 네, 나오고 실전도 있는데요. 마찬가지네요.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곳이 낮게 있다면 백은 보통 이 과거의 정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이 형태에서 백은 뭐 열의 9은 이쪽을 밀어가요. 네, 이쪽을- 이것도 정석이긴 한데요. 네, 정석이죠. 이렇게 밀어가면 흙이 안쪽에서 끊게 되고 네, 이런 진행이 되었을 때 네, 제 구리 구단이 최근에 밀고 있는 수가 이 정석인데요. 이 형태에서 당연히 흙은 높이 있는 것이 낫습니다. 네, 아까 같은 형태에서도 백은 이곳을 늘고 이제 흙이 하나 젖혀두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누가 봐도 흑돌이 여기에 있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맥락으로 백이 밀어오는 수를 방비하는 것이 한 칸 높은 협공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3-3을 들어가고 난 이후에 백이 2선으로 빠져뒀고요. 네, 이것은 정석이고 사실 이 정석은
100을 선호하는 기사들이 더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강도현 구단이 이 진행을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이곳이 한 칸 좌측에 있다는 겁니다. 차이점이라면 여기를 밀고 이제 보통은 이 한 칸 뛰는 것까지가 정석인데요. 네. 흑돌은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 그 단단한 곳에서 최대한 멀리 있는 것이 낫죠. 이곳에 있어봤자 이쪽 부분으로 활용을 다하는 것만 있을 뿐 오른쪽으로는 중복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좌측으로 한 칸 향해 있어서 이 정석은 지금은 호각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준비를 한 포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글쎄요. 이수와 이수가 즉흥적인 수법일지 준비한 수일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네. 강도현 구단은 일단 상대가 실리를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런 침착한 바둑을 잘 둠에도 불구하고 강도현 구단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중앙 세력권으로 판을 짜 나가고 있거든요. 네. 1, 2국과 작전이 좀 많이 다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강도현 구단이 이 판은 확실한 컨셉을 잡고 나왔기 때문에 네. 앞으로 중앙전이 어떻게 펼쳐질지 이 바둑 아주 흥미롭습니다. 자, 백의 실리, 흑의 두터움입니다. 결승전 현장에 가 있는 주변인의 말에 의하면 박영훈 구단도 계속 한쪽 어깨를 주무르면서 잠을 설친 것 같아 보인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박영훈 구단은 글쎄요, 뭐 이번 큰 승부를 앞두고는 잠을 설쳤는지 어땠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선수는 잠을 굉장히 잘 자는 선수입니다. 그동안 호주집의 세계대회 결승도 있었고 중요한 대국들이 많았는데 그 전날에도 잘 잤었나요? 그 대구까지는 모르겠고요. 제가 이제 같이 국가대표로 세계대회 참가를 했을 때 보면 항상 이 한국 대표팀의 고민은 박영훈 구단을 아침에 어떻게 깨울 것인가 이것이 고민이었어요. 네. 박영훈 구단이 대국 당일날에 아침에 대국장에 나타나지 않아서 이 한국기원의 직원이 방까지 찾아가서 문을 두들겨도 깨질 않아서 네. 호텔 키로 문을 따고 들어갔더니 여전히 자고 있더라. 뭐 이런 일화들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무던한 성격이 큰 승부에서 흔들리지 않는 심장을 갖게 된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인데 예전에 중한배에 같이 참가를 했을 때 제가 박영훈 구단을 깨워주기로 했다가 저도 잊어버리고 깨워주지 않아서 대국하는 내내 계속 저를 째려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왜 안 깨워주셨나요? 저는 잊어버렸습니다. 아, 깜빡하셨군요. 네. 그랬는데도 그 당시 우승을 했던 건가요? 제가 같이 나갔던 중한배 때는 박영훈 구단이 우승하지 못했습니다. 박영훈 구단이 4강에서 탈락을 했었고요. 하지만 제가 깨워주지 않았던 그 대국에서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네. 천원부근으로 삭감을 가고요. 대국 규정, 이 룰이 좀 궁금한데요. 각자 3시간의 바둑이라면 간혹 지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언제까지가 허용이 되는 건가요? 지각을 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지각한 시간의 2배를 상대에게 빼게 되어 있고요. 이제 국제대회 같은 경우에는 실격패는 지금까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를 들어서 과거에 렌샤오 선수가 LG배인가요? 최철한 선수에게 8강전에서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기권패를 하거나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네. 한국에서의 시합인데 아예 한국에 오지는 못했죠. 그런 경우는 봤지만 뭐 늦잠을 잔다든지 해서 기권패 당하는 것을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정말 잠을 못 자면 못 잤지 잘 자기란 어렵겠죠. 그래도 박영훈 구단은 확실히 좀 비교적 그런 면에서 좀 낙천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굉장히 잠을 잘 자는 것으로 유명하고 오히려 강동윤 구단은 살짝 예민하죠. 만약 누군가 어젯밤을 뒤척였다면 강동윤 구단일 확률이 더 높아 보입니다. 네, 어제 결승 2국 이후에 바로 최종국이잖아요. 근데 정말 생각이 많을 것 같아요. 어제 대국에 대한 복귀도 머릿속으로 계속 해야 될 테고 그리고 다음 날 어떤 작전을 사용할까라는 생각도 해야 될 거고. 네.
만약 결승 2국이 최종국에 영향을 미친다면 강도현 구단이 조금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만 강도현 구단도 뭐 이제는 굉장히 노련한 선수이고 또 세계대 경험도 많지 않습니까? 분명 이럴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지나간 전적은 전적이고 전적조차도 팽팽하고요. 결승 2국을 떠나서 두 선수의 대결은 항상 5대5 승부라는 느낌이에요. 상대 전적도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자, 박영훈 구단이 중앙 천원 쪽으로 두어가자 강동윤 구단 이번에는 좌하 쪽을 다시 한번 어깨를 짚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모자를 씌워가네요. 네, 오늘은 확실히 강동윤 구단의 이 초반 포석이 의욕적이죠. 이수도 그렇고 한 칸 높은 협공, 게다가 어깨 짚는 수, 이쪽 어깨 짚는 수. 네, 돌이 높은 쪽으로 많이 가죠. 네. 게다가 지금의 공격까지 두텁고 공격적인 수들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강동윤 선수의 바둑이 과거 같은 뭔가 이 발랄하고 재치 넘치는 이 순간적인 묘수는 사실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만 확실히 예전보다 좀 진중해지고 그리고 장기전에 있어서도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없고요. 그런 면에서는 뭐 장족의 발전이 있었죠. 신산이라고 불리우는 박영훈 구단도 강동윤 구단의 종반을 칭찬을 했으니까요. 네. 강도현 구단이 이 끝내기가 강하다는 평가는 사실 이 선수가 많이 듣지 못했습니다만 승부처에서 이 승리를 자신 쪽으로 끌어오는 이 힘은 굉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그것이 끝내기에서 발휘될 때도 많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이 선수도 뒷심이 강하고 끝내기가 강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승부처에서의 날카로운 강도현 구단과 뒷심이 강한 박영훈 구단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네요. 네, 지금은 이 중앙 쪽 흙에 두텀을 바탕으로 해서 하변에 침입을 했고 백도 벌렸습니다. 일단 이런 식의 흐름이라면 백이 도처에 실리는 많고 흙은 두텀을 이용하여 중앙에 있는 백 3점이나 혹은 하변에 백 2점을 압박을 가해서 우변 쪽의 모양을 만드는 그런 식의 흐름으로 가야 합니다. 하변 쪽의 백돌도 거의 안정이 되었죠. 그래도 흙이 우변 꽉 막아둔다면 꽤 많은 집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변이 한 수 둔다고 해서 완벽한 집이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예를 들어서 백이 이런 곳을 붙인다면 흙은 거의 이런 형태에선 아래쪽을 늘어야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되고 나서 백이 침입을 했을 때 이 돌을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결국 이런 곳이 틀어 막았을 때 완벽한 집이 되기 위해서는
주변의 백돌이 여전히 엷어야죠.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쉽게 중앙과 하변을 안정시켜주는 것은 흑의 입장에선 좋지 않습니다. 이쪽에서 좀 큰 그림을 그려가야 하는 바둑인데요. 한번 물어봅니다. 하변에 붙이는 잽. 자, 지금까지 진행은 어땠을까요? 함께 검토해 보실까요? 네, 일단 초반을 보면 이쪽을 어깨 짚으면서 네. 계속 세력 작전을 펼쳐 나왔죠. 그전에 먼저 백이 이곳은 벌렸고요. 벌리자 이곳을 어깨 짚었습니다. 네. 그러자 이제 백도 중앙을 어떻게 깨 들어갈지가 좀 고민인데 일단 뭐 적절한 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 부분에 화점이 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떠오르는 자리이기도 한데요. 일단은 어떻게 보면 약간 얕게 들어갔다고 볼 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두었을 때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상대가 안쪽에서 받았을 때 그것으로 불리하다면 더 깊이 들어가야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쪽으로 받으면 백이 한 칸 뛰면 뭐 또 받아야 되고 예. 나중에 이런 곳을 붙이면 그러니까 집이 그렇게 크게 나는 자리는 아닙니다. 뭐 이곳은 항상 이렇게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고 이제 이곳을 백이 둔다면 혹은 지금은 이렇게 갈 수도 있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지켜둔다면 흑의 이쪽의 폭이나 백의 이쪽의 폭이나 사실 그게 그거죠. 그렇네요. 네, 그렇게 본다면 애초에 세력이 무용지물입니다. 보통 바둑을 배울 때 뭐 세력을 지을 때 이 선으로 들어가야 한다. 네, 줄을 딱 그어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기는 한데요. 이만큼 들어간다면 받으면 더 적게 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실전처럼 바깥쪽에서 씌워 왔을 때 네. 그때 백이 안쪽으로 파고들었을 때 어차피 씌워온다면 백은 한 발 멀리서 두는 게 낫죠. 실전에도 씌웠으니까요. 네. 일단 이수는 상대가 받아주었을 때 그것이 싫지 않다는 뜻이고요. 실제로 받는 것은 흑이 너무 폭이 좁아 보입니다. 네, 이쪽에 어깨를 짚고 나서 이곳을 두니까 네. 일단 백 한 점도 사실 뭐 넓기 때문에 공격은 크게 당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강도현 구단이 이런 식으로 계속 덮어 씌우는 것은 바로 이 자리를 노리기 위함입니다. 이쪽에 흑의 벽을 바탕으로 해서 하변에 침입을 하니까 이것은 흑도 어느 정도의 자세는 나오게 되었죠. 그럼 실전 이 교환을 해두고 난 이후에 안으로 붙여갔거든요. 그러자 벽이 받질 않았네요. 네, 지금 붙인 수 일단 놀라운 수입니다. 네. 이 교환이 없을 때는 흔하게 볼 수 있는 맥점이긴 한데 이 교환이 있음에도 여기를 붙여간 것은 자주 나오는 형태는 아닙니다. 네. 일단 이수의 의미부터 살펴볼까요? 이수에 대해서 백이 받는 방법이 뭐 이곳, 그리고 아래쪽 젖힘과 치 받는 것 이 정도가 되겠죠? 네. 우선 치 받는 것부터 본다면 흑이 여기를 늘었을 때 가장 쉽게 흑은 이곳 젖히는 것과 이곳 밀어서 넘어가는 것이 맛보기입니다. 네. 그 순간 백 전체가 중앙 쪽으로 쫓기게 되고 이것은 흑의 성공이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럼 늘어볼까요? 맛보기는 안 될 텐데요. 네, 늘어서 둔다면 흑이 일단 일감으로 떠오르는 자리는 이곳을 붙이는 수인데요. 이제 흑의 선택은 붙이는 수나 이 정도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수는 마늘모와 호구를 엿보고 있는 수이고 네. 이렇게 붙여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붙여간다면 뭐 백이 이 흑 한 점을 쉽게 넘겨주는 것은 아까 마찬가지로 중앙으로 쫓기게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젖힐 수밖에 없는데 뭐 지금은 네,
체면을 차리지 않고 그냥 호구로 두더라도 맛보기가 되어서 백이 좀 곤란해 보입니다. 네. 뭐 어차피 넘어가는 수단이라면 반대쪽을 봐야겠는데요. 지금 이 두 수는 안 될 것 같고요. 예. 이 아래쪽 느는 수를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 사실 거의 비슷해요. 여기를 붙이면 젖힐 때 뭐 이런 식으로 호구를 쳐가면 거의 돌파당하는 자세고 지금은 끊어도 흙이 충분히 둘 수 있는 싸움입니다. 그럼 마지막 남은 것은 이제 젖히는 수죠. 네. 가장 강력하겠네요. 네, 이 젖히는 수가 이 한 점을 쉽게 해주지 않겠다는 뜻인데 젖히면 흙도 늘게 되고 이제 백이 틀어 막으면 네. 여기를 막게 됩니다. 이제 끝까지 추격하기 위해선 여기는 이어야 될 텐데요. 있는 순간 흙이 당장 수상전 가는 것은 백이 네 수고 흙은 세 수라서 백이 한 수 빠르죠. 네. 그런데 흙은 당장 이쪽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반대쪽을 밀고 나왔을 때 못 막나요? 그때 이렇게 끊어가면요. 나가야 할 때. 뭐 이런 자리를 붙여간다면 나가도 찝어서 아, 네, 네. 이쪽이 선수고 사실 흙이 이렇게 두거나 이렇게 두어도 다 돌파는 가능합니다. 이것은 역시도 백이 무리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실전에 다른 곳으로 두어 간 거군요. 네, 실전에 이곳을 붙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도움이 되는 건가요? 그냥 받아준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전에도 그곳을 받았죠. 받자 이제 여기를 붙였는데요. 아, 그리고 중앙을 단수 친 거군요. 네, 실전은 어차피 이 백이 연타로 붙이는 순간 이 한 점을 쉽게 움직일 수 없다고 보고 이곳을 잊지 않고 단수를 쳤는데 네. 이었다고 본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있는 것이 그래도 실전보다는 이 단수를 허용하지 않아서 이 한 점 쪽으로는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백이 젖히는 수가 있습니다. 아까처럼 똑같이 해볼까요? 나가고. 이때 백이 이곳을 막는 것도 좀 어려워 보이긴 하네요. 이것도 가능할지도 모르겠고요. 뭐 이곳을 두면 이쪽을 둔다든지. 그런데 쉽게 백이 둔다면 그냥 한 번 더 밀더라도 네. 나갈 때 이렇게 치받는다면 지금도 되지 않나요? 이제는 뭐 살려주는 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네,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다음에 찝고 나오는 것과 이쪽 있는 것이 맛보기가 되어서 네. 이것은 흙이 별건 없습니다. 이것도 있고 아까처럼 막는 것도 있고 해서 이 진행이라면 흙이 이곳을 붙여서 크게 얻은 것이 없죠. 그래서 강동윤 구단도 실전에 중앙을 단수를 친 거군요. 네, 어차피 이곳에서 크게 얻은 것이 없을 바에는 차라리 이 부근에서 득이라도 보자는 것이 단수 치는 수의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한 점을. 제압이 된 걸까요? 일단 이 수를 두지 않으면 다음에 여기를 끊었을 때 한 점을 따내야 되는데 네. 그때 이렇게 제압하는 것이 꽤나 실리로 큽니다. 그럼 단수 칠 때 이으면 여기는 방어가 되는데요. 이 자체로 백이 득이고요. 단수 칠 때 이을 생각이라면 애초에 있는 것이 낫죠. 아, 어차피 여기서도 백은 이곳을 두고 싶은 자리인데 단수가 되어 있을 필요가 없군요. 이 교환이 되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단수 친 이상 뭐 여기까지는 둬야 되는 형태입니다. 네. 이곳을 지금 먼저 이쪽부터 공격을 들어갔나요? 아, 교환이 되어 있네요. 네. 그러고 나서 이쪽을 간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근데 이 교환은 아깝지 않을까요? 중앙이 좀 지어질 텐데요. 앞서 이곳에 천원을 백이 두었을 때 흙이 뒤로 막는 것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흙이 집으로 만들고자 한다면 사실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 정도로 흙이 거대한 세력이기 때문에 네. 어차피 흙이 뭐 집을 짓는다면 이제 이런 정도가 최대한 집을 내는 형태인데 이런 식의 집이 되어봤자 뭐 여기 밀면 늘어야 되고요. 뭐 이렇게 하면 어차피 미는 걸 당하니까요. 이렇게 되고 결국 이쪽을 붙이는 걸 당한다면 집이 늘어난 것이 사실 10집이 조금 너물말랑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최소한 뭐 여기만 둬도 이곳이 더 큰 자리죠. 지금 흙은 이 두터움을 활용하는 것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백을 계속 몰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강한 쪽으로 좀 몰고 간다라는 의미도 있겠어요? 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쪽을 젖혔고요. 네. 백이 끊어서 받는다면 보통이죠. 끊으면 따고 이런 식으로 단수를 치면 흙은 일단 아까처럼 백이 잡는 것을 없앴기 때문에 이 두텀을 바탕으로 해서 중앙 공격을 간다든지 계속 국면을 꾸려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되어가는 상황에서 바둑은 어떨까요? 어렵기는 하겠지만. 네, 아직까지 뭐 포석은 팽팽해 보이는데 아마 이런 식의 흐름이라면 많은 기사들이 그래도 100번을 좀 선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흙이 평소에 둘 수 없는 그런 작전들을 많이 두면서
중앙 바둑을 두고 있는데요. 네. 이 중앙 바둑에 익숙하지 않은 기사들이 많아서 백을 선호하는 쪽이 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바둑은 공중전이 좀 포인트가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실전은 이 장면에서 손을 뺐네요. 손 빼는 발상이 글쎄 좀 독특하긴 한데요. 그리고 우변을 지켜두는군요. 이 자리 정말 큰 것 같아요. 일단 백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가 눈에 확 들어오긴 한데 이렇게요. 네, 뭐 백이 두지 않았으니까요. 뭐 이렇게 둘 수도 있고 이렇게 둘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둔다면 받아야겠죠? 그냥 받고 나서 이제 이 교환이 득인지를 봐야 하는데 강도현 구단은 득이 없다고 본 것 같고요. 오히려 나중에 이쪽 움직이는 뒷맛을 좀 보나요? 움직이면 어떻게 될지 좀 보겠습니다. 이곳은 둬야 되고 네. 끊는 것은 선수죠. 지금 또 때리나요? 네, 맛이 나쁘긴 나쁜데요. 일단 수는 낮네요. 여기 이으면요? 빈 삼각으로 나가면 크게 수가 나죠. 교환을 시키면 자충이 되네요. 네, 이렇게 하고 이쪽을 늘면 이을 때 이어서 전체가 크게 공격당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백은 이 한 점 정도는 포기를 하고 뭐 여기까지는 끊어두고요. 포기를 하고 그냥 뭐 따내고 나서 끊을 때 이쪽을 노린다든지 흑도 그런데 뭐 이런 식으로 버티겠네요. 그럼 백도 이제 맞고 나서 그냥 안에서 사는 정도로 네. 두면 넘어갈 수는 있죠. 이 정도로 나중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흑도 있는 교환은 일단 안 하는 게 낫네요. 주변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가만히 놔둔 채 나중에 이 느는 수를 뒷맛을 노리는 것이 낫습니다. 네. 실전은 이곳을 한 칸 띄어서 이 부분을 지금 집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네, 집으로만 보면 한 칸보다는 이쪽을 나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나가는 수는 오히려 둬서 상대를 좀 굳혀주는 의미가 있죠. 여기를 건너붙이면 끊어서요. 거의 필연인데요. 뒤로 받아야 되네요. 네, 지금 이쪽으로 두는 것은 돌파를 당하기 때문에 뒤로 네. 받아야 되는데 이 교환 자체가 백이 득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실전에 강동현 선수가 여기를 틀어 막은 것의 의미는 방금 전과 같은 날일자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붙이고 늘 때 그냥 이런 정도로 침입을 해왔을 때 이제 이수가 좀 더 공격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는 의미겠죠. 네. 지금은 확실히 저곳이 굉장히 큽니다. 두지 않으면 3-3 들어가는 것이 실리로 매우 크죠. 여기를 두고 붙이고 받았습니다. 응수타진인데요. 대략적인 형세 판단을 한번 해보죠. 이곳이 한 16집 정도 나고요. 18, 19, 한 20집에 35집이 강합니다. 대략 100집은 한 45집 정도 그 정도 나고 흑은 사실 집으로 세긴 조금 어렵습니다만 네. 대략적으로 여기를 잇고 받는다고 보면 이곳이 한 10집은 될 것 같고요. 이쪽도 한 10집 정도는 봐줄 수 있겠습니다. 20집에 30집. 과연 이곳에서 집이 어느 정도 나느냐인데 일단 한 20집 정도의 모양을 만들 수 있다면 바둑은 미세합니다. 네. 20집이라면 한 3선 정도로 이렇게 집이 나면 20집 정도 되겠네요. 결국 이 바둑도 뭐 초반에 흑의 의욕적인 출발이긴 했습니다만 박영 구단이 깊숙이 우변을 침입하지 않는다면 장기전 양상입니다. 네. 이 붙인 걸로 봐서는 좀 우변에 진행을 시킨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 교환이 우변 쪽을 침입하지 않는다면 좀 악수가 될 수도 있는데 네. 물론 다음 선택을 봐야겠습니다만 확률적으로는 백도 우변을 그냥 쉽게 지어주진 않고 결국 거기에서부터 다시 한번 전투가 일어날 가능성도 높습니다. 네. 자, 우변의 정리 어떻게 이어질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냥 중앙 정도로. 네, 저수는 침입과 삭감의 중간 정도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이 정도면 흑도 4선 정도 지켜갈 수가 있거든요. 이쪽을 지킨다면 뭐 백이 계속해서 중앙 쪽으로 활용을 하고 네. 먼저 다른 곳을 향해서 나쁘지 않다라는 박영훈 구단의 계산입니다. 지금 타이밍에 교환을 시킵니다. 강동윤 구단과 박용훈 구단의 결승 최종국.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오늘로 20번째 주인공이 탄생되게 됩니다.
흑이 하변을 잇자 백은 바로 한 점을 제압하지는 않네요. 네, 지금 이곳을 이을 때 그냥 이 정도 잡아두면 무난한데 박영 구단이 순간적인 잽을 날렸습니다. 흑이 뒤로 받아준다면 과연 이득일지 어떨지 판단은 조금 어려운데요. 네, 지금 이 한 점 쪽에 좀 더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 그쪽으로 탈출을 합니다. 백이 이곳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흑이 이곳을 나가서 이렇게 한 점을 끊고 크게 수를 내는 것은 남았습니다. 나중에 흑이 이곳을 두게 된다면 백도 아래쪽을 밀고 이제 이 정도로 모양을 정돈하게 되고 네. 아래쪽으로는 박영 구단이 손해를 봤지만 이 한 점 쪽으로는 어느 정도 연결하는 형태를 띠게 되었죠. 지금은 흑이 끝까지 추격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런 곳에 찌르고 나서 끊었을 때 이 귀 쪽에 뒷맛이 있다면 네, 흑은 당장은 끊어가는 자세가 좋진 않습니다. 자, 강동윤 구단이 붙여서. 아까 백이 붙이는 교환을 해뒀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게 가능한 거죠. 흑돌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붙이는 수 좀 더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받을 때 이쪽을 끊는 자세가 나왔을 때 네. 흑돌이 있다면 좀 도움이 됩니다. 지금도 앞서 형세 판단을 해봤을 때와 마찬가지의 상황이죠. 백이 우변 쪽을 좀 더 깨 들어갈 수 있다면 이제 거기서부터 새로운 전투가 시작이 되고 그것이 아니라면 장기전입니다. 이걸로 형세가 괜찮다고 보는 건가요? 괜찮다고 봐서 젖수를 뒀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뒷맛을 좀 노리는 의미도 있고 네. 그리고 이 수로 인해서 나갈 때 찌르는 수가 가능해졌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곳을 어차피 싸우지 못할 거라면 그냥 백이 이렇게 늘어서 늘고 뛰고 해서 흑집을 지어주나 아니면 흑이 한 번 더 젖혀서 제압을 하나 사실 집 모양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이 자리가 집으로 중요하지 않다면 그리고 젖힐 수 없다면 차라리 백돌이 여기에 있는 것이 낫다는 뜻입니다. 아까 박정상 구단이 흑이 한 우변에 20집 정도 만든다면 미세한 바둑이다라고 하셨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 이상은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곳을 10집을 쳐주고 나서의 20집이었죠. 그럼 지금은 총에서 30집은 나야 합니다. 귀에 수가 난다면 뭐 반드시 30집이 난다고 보장은 할 수가 없는 형태입니다. 지금 그 느는 수에 대해서 흑이 끝까지 잡으러 가긴 좀 어려워 보이네요. 이렇게 잡으러 가면 네. 젖혔을 때 느는 것은 밀었을 때 여전히 끊는 게 있고요. 네, 이것은 크게 수가 나죠. 2단 젖히는 것도 네, 이제는 반대쪽에 한 점을 잡아서 네, 이건 뭐 쉽게 수가 나는 형태입니다. 네. 그럼 먼저 맞고 귀를 붙여서 잡으러 가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이렇게 잡으러 간다면 완전히 바둑은 올인인데 네. 그래서 이 작전은
흙이 훨씬 떨리죠. 여기 찝는 것도 선수이고 이 부분에 다 선수 교환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일선에 내려서는 것도 선수이기 때문에 이 예. 백돌은 잡히지 않습니다. 지금 흙이 차단하긴 좀 어려워 보이고 늘어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수수는 흙이 이곳을 늘고 백이 이 정도 2칸 정도 가는 수법이 예상이 됩니다. 귀를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군요.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이제 넘어간다면 이쪽으로 흙이 성공을 가해서 이쪽 부근도 꽤 좋아 보입니다. 이곳이 집으로 환산을 하면 한 15집 정도 되는 자리입니다. 네. 네, 이 장면에서 박영훈 구단이 좀 더 무난하게 흐름을 만들어 간다면 중앙 쪽이나 혹은 상변 침입 정도를 선택을 할 것 같고, 집으로 좀 더 버틴다는 느낌이라면 이곳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넘어가는군요. 아, 네. 확실히 집으로 크다고 보네요. 버틴다라는 뜻은 좀 불리할 때 사용하지 않나요? 꼭 그렇진 않고요. 네.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뭐 둘 다 선택은 가능합니다. 이수나 이쪽. 예전에 강도현 구단이나 아니면 일본 바둑의 전설이었던 뭐 사카다 이오 구단 등이 버티는 스타일이라고 이야기는 들었지만 꼭 불리할 때만 버티는 건 아니었거든요. 조치훈 구단의 전성기도 비슷하고요. 네. 항상 선실리 후타게 작전을 둘 때 바둑이 만만치 않더라도 그냥 최대한 버텨서 이제 거기서 이득을 봐서 승리를 거두는 패턴이 그 선수들의 기풍이었습니다. 자, 박영훈 구단이 우하를 넘어간 대신에 흑은 중앙을 먼저 갈 수 있게 됐고요. 오늘도 1국과 2국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형세 판단을 해야 하는 바둑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강동윤 구단도 갈수록 바둑이 두터워지면서 미세한 바둑이 많이 나오는 선수이고, 박영훈 구단은 바둑계에서 가장 반집 승부가 많이 나오기로 유명한 선수이고요. 두 선수의 대결 역시 마지막까지 미세하게 이번 최종국도 갈 것 같습니다. 어제 있었던 대국에서 강동윤 구단이 돌을 거뒀는데 개각까지 갔더라면 어떤 승부였을까요? 참 미세하다고 했었는데요. 한 집반이나 두 집반 정도라고 보여지고요. 당시에 박영훈 구단이 상변 쪽에서 뭔가 받아야 할지 안 받아야 할지 애매한 상황에서 안 받고 수가 안 났으니까요. 그때는 확실히 박영훈 구단의 승리였고, 네. 강도현 구단이 끝내기를 잘했다면 반집 승부까지는 갈 수 있었다라는 박영훈 구단의 인터뷰가 있긴 했습니다만, 네. 박영훈 구단이 나빴던 순간은 없었던 한판입니다. 그것은 결승 1국의 패턴과도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두 선수가 간단한 수를 못 봐서 서로 실착을 주고받았던 그 해프닝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결승 1국은 강동윤 선수가 쭉 앞서 나가면서 상대에게 미세한 추격을 허용하긴 했지만 그래도 반집 정도는 늘 우세했던 그런 네. 한판이죠. 어떻게 보면 1국과 2국에서 서로가 비슷한 패턴으로 미세한 바둑이지만 역전을 허용하지 않고 승리를 가져갔고, 이 용호상박의 대결이 3국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흑의 다음 한 수가 좀 어렵습니다. 일감으로는 그래도 중앙 쪽을 건드리면서 뭔가 득을 보고 싶은 타이밍이긴 한데 잘못 건드렸다면 오히려 손해가 될 수도 있고 백돌도 어느 정도의 탄력은 있어서 끝까지 뭔가 추격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아까 박정상 구단이 짚어주셨던 자리 좋아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 들여다본 수를 두었다는 것은 그 자리를 가지 않겠다는 뜻이죠. 제가 아까 짚었던 이 자리는 네. 다음에 붙이거나 이제 이수의 교환과 이수가 없습니다. 그랬던 상황에서 이곳을 붙이고 호구 칠 때 느는 것을 봐야 하는데 이 들여다본 수는 그쪽으로 가진 않겠다는 뜻을 이미 내비친 겁니다. 네. 그리고 입구자로 한 발 더 들어왔는데요. 네, 이것도 흔히 볼 수 있는 공격의 수순이죠. 이 들여다본 교환이 없이 그냥 이쪽을 간다면 백도 당연히 상대의 악수니까 그냥 받아줍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교환이 있다면 백이 이렇게 맞기는 좀 형태가 거북합니다. 예. 안 받자니 이렇게 붙여서 한 점이 떨어지고요. 이렇게 받으면 이제는 이곳의 급소를 흑이 선수 교환할 수가 있죠. 이 진행이라면 일단 중앙에서는 백의 형태가 상당히 구겨졌습니다. 그럼 흑이 입구자로 찔러 들어온 그 부분으로 받기는 어려운 건가요? 이쪽으로 어떻게 받더라도 좋은 자세에는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으면 이 교환이 너무 백의 입장에선 뼈 아프고 이곳은 급소가 딱 눈에 들어오니까요. 백도 고민이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요.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면 그래도 이수가 될 텐데 좀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이수가 아니라면 백의 입장에서는 반대쪽을 한 칸 뛰는 수가 될런지 혹은 상변 쪽을 먼저 건드리는 것이 가능할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시간 사용이 필요한 장면으로 보여집니다. 결승 최종국. 지쳐있을 대로 지쳐있겠지만 두 선수 모두 그건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정신력 싸움이죠. 아침 9시에 시작해서 점심시간이 없는 대국은 세계대회 경험이 많은 두 선수에게도 굉장히 생소한 대결일 테고 네. 그런 면에서 컨디션 관리하기가 더 쉽지 않을 겁니다. 게다가 최종국까지 왔단 말이죠. 이것은 누가 됐던 간에 후반에 집중력이 분명 흐트러질 수 있는 타이밍이긴 한데 그것을 다잡는 선수가 결국은 최종국을 가져갈 그런 승부로 보여집니다. 박정상 구단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면 바로 초읽기에 들어가는 그 시점인데요. 네. 제 경험상 3시간 바둑을 두다가 갑자기 1분 초읽기가 돼도 당황하기 마련인데 40초 초읽기라면 그것은 느낌이 확 다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바둑 시간 안배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서 백이 어떻게 응수를 해야 할지 바로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흑백 간의 공방전 함께 살펴볼까요? 네, 한참 전의 상황인데요. 이곳을 붙이고 나서 조금은 강렬한 수가 떠오르는데 그냥 평범한 삭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이곳을 이렇게까지 나오면 그때는 백도 한번 응수를 물어보면서 타계로 승부를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젖히고 단수가 늘 선수인데 이런 식으로 모양을 잡을 때 이 교환은 득이죠. 이 교환이 없다면 흑이 위에서 덮어 씌워 올 수도 있고 한 만큼 이 교환이 있을 때에는 한번 승부를 걸어볼 수 있습니다. 실전은 먼저 이곳을 여기서 이었습니다. 네.
이 교환을 꼭 해야 됐을까요? 백응수를 물어보는 건데 안쪽에서 흙이 받을 거라면 그 다음에 백이 여기를 두는 것이 실리로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먼저 물어봐서 어차피 가르고 나올 게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교환을 시키고 받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실전은 받질 않았으니까요. 네. 오히려 박영호 선수가 이 한 점 쪽을 더 신경을 쓰면서 단단하게 지켜두었고요. 그러자 이 붙이는 수까지는 가능해졌죠. 백도 이 자리 정말 젖히고 싶은데 젖히면 여기를 흙이 끊어갑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아래쪽의 백돌이 완벽한 삶의 형태라면 분명 백도 싸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이쪽이 끊어지는 순간 흙이 한 점을 나오면서 단번에 수가 나고 그 순간 백 전체가 못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양분되면서 싸우는 것은 주변에 흙의 세력이 강한 만큼 이건 백의 무리입니다. 뭐 이곳을 단수 쳐도 흙이 뒤에서 단수 치면서 계속 행마를 해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형태는 백이 좀 버티기 어렵네요. 네. 그래서 호구를 쳐서 하변을 지켜뒀고. 네. 지금 이곳에 실전에도 보셨다시피 늘어가는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를 흙이 지킨다면 그 순간 백은 거의 삶이 확보가 되니까 이제는 젖히는 것을 노릴 수가 있는 거죠. 뭐 흙도 당연한 반발이고 네. 백도 집으로 최대한 벌어들였습니다. 네. 여기서 일단 이곳에 집을 세워보면요. 아까 이제 30집 정도 났을 때 그때 계산이 비슷했는데 어떻게 보면 100도 좀 집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이상 흙이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12집, 20, 딱 애매합니다. 지금 네. 어디까지 보셨죠? 4선까지 집이 나고 여기 2집 정도 쳐주면 30집입니다. 네. 거기서 좀 더 이곳에 집을 빼야 되기 때문에 한 이 정도까지 난다면 그러니까 흙의 형태가 한 이 정도로 구축이 된다면 딱 집으로는 비슷한 그런 개가바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 박정상 구단이 얘기했던 이 자리 두어가면 그 정도 집이 나거든요. 그렇죠. 일단 이 정도 가면은 이제 이곳에 집만 봤을 때는 그 정도는 날 것 같은데 네. 그 이상 나는지는 사실 의문은 의문입니다. 뭐 이런 곳에 백이 계속 괴롭히는 부분도 있고 일단 이쪽을 갔을 때 백이 이 부분을 뒤에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상변 쪽으로 뭔가 진출을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두어서 받으면 네, 이렇게 젖혀간다든지 해서 네. 계속 형태를 결정지어 간다면 결국은 뒷문이 터져 있어서 집이 흙이 크게 늘어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까도 제가 10집은 셌었죠. 네. 그렇게 됐을 때 이 수 자체가 백의 두텀에 대해서 조금 허무한 느낌의 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전에 좀 더 강력한 공격을 가기 위해서 백의 네. 안형을 먼저 없애는 쪽을 선택을 하는 거죠. 타이트하게 들어가는데요. 네. 그러니까 한 번 더. 이 수는 공격을 하는데 상당히 많이 쓰이는 수법입니다. 네. 여기서가 어려워요. 네, 그렇죠. 뭐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그냥 이곳을 가는 것은 막아서 다음에 들여다보면 뭐 이곳을 이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죠. 네. 네, 당연히 백도 뭐 민다든지 해서 반발을 하기 때문에 네, 이것은 흙이 잘 되지 않습니다. 아, 중앙을 한 네. 칸 뛰는 수로. 이 형태에서 역시 이쪽은 받는 것이 모양이 다 별로 내키진 않아요. 네. 이렇게 두는 것은 이 교환만큼 백이 손해본 느낌이고 그렇다고 한 칸 아래쪽을 두는 것은 역시 앞서 설명드렸던 이 급소가 눈에 확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도 백이 내키지 않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중앙에 한 칸을 띄웠는데 그래도 약점이 좀 보이긴 하거든요. 네, 일단 이곳을 들여다봤을 때 뭐 백은 거의 이어야 되는 형태라고 본다면 한 발 더 들어가면 어떡하죠? 네, 그때는 이쪽을 돌파를 하겠죠. 네. 이것은 흙의 입장에서도 뭐 득을 본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흙의 노림은 아니고요. 네. 그럼 들어가는 수단은 없는 건가요? 일단 둔다면 이 교환 없이 그냥 들여다보는 것이 조금 나아 보이고 그래도 이 수도 별로 좋은 수법 같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공격을 간다면 들여다보고 나서 이제 전체를 공격할 때 밀고 네. 들여다보고 역시 크게 보시는군요. 이런 식으로 전체를 공격하는 것은 엿볼 수가 있는데 네. 물론 백도 한 집도 없습니다. 예. 그런데 흙의 입장에서도 이런 백도를 공격하기에는 조금 겁은 납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이쪽을 지켜둔다면 서로 간에 겁나는 진행인데 과연 이 진행을 선택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박영훈 구단이 그래도
좋은 형태를 찾아냈고요. 여기서는 강동현 구단도 좀 고민이 또 깊어지겠습니다. 글쎄요, 어떤 식으로 공격할지. 왜냐하면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는 순간 이 장면에서 백의 이수는 원래 우측으로 꽤 들어가고 싶었던, 두고 싶은 자리였고 네. 흑의 이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흑의 후속 수단이 없다면 이 교환 자체는 흑이 손해입니다. 갑자기 궁금한 생각이 들었는데 네. 여기가 급소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똑같은 자리에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자리는 뭐 급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리는 흑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이고, 일단 이런 식으로 둔다면 백도 어떤 식으로든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뭐 모양이 백도 잘 나오진 않죠. 네. 뭐 쉽게 둔다면 백 이렇게 두면 일단 연결은 다 됩니다. 네. 이수는 이쪽이 있고 이수는 이쪽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백이 받는다면 이수 아니면 이제 틀어 막는 수가 되겠습니다. 뭐 보통은 틀어 막아서 받지 이런 수는 잘 두진 않는데요. 네. 이렇게 받았을 때 근데 이 교환도 후속 수단이 없다면 결국은 그냥 지나가는 길에 한 방 잽 정도니까 일단 여기서 좀 더 강렬한 공격을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글쎄요, 한눈에는 흑도 완벽한 공격은 보이진 않네요. 네. 과연 강동현 선수가 지금 당장 아까와 같은 전체를 공격하는 수법을 선택을 할지, 아니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는 다른 곳으로 손을 돌릴 수도 있고, 일단 지금까지 진행은 제 느낌으로는 백이 약간 편해 보입니다. 지금도요. 네. 뭐 아무래도 공중 좀 그려가야 하는 쪽은 강동윤 선수 쪽이니까요. 과연 선택은 어디일까요? 백 입장은 흑의 선택을 좀 따라간다고 한다면 흑은 먼저 계속해서 좀 생각을 더 해야 하는 입장인 것 같거든요. 네. 지금은 확정과 면에서는 백이 약간 앞서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실리 대 두텀의 흐름으로 나뉘었을 때에는 두텀 쪽이 좀 생각할 것이 많죠. 작전에 있어서. 헬집의 조선일보 기왕전 20번째 결승 무대. 박영훈 구단과 강동윤 구단의 최종곡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